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구의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부토청 후적지를 글로벌 문화예술 융합 컴플렉스로 조성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국립뮤지컬 컴플렉스의 3,900억 원, 국립근대미술관의 2,900억 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거의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매머드 사업을 약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시가 갑자기 문화예술 최적지를 대구교도소터로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북구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 북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와 북구 지역의 사회단체는 지난 10일 대구시 상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삭발시까지 진행했는데요. 자, 이어서 지난 17일에도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성장 비대위원장이 모시고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집회를 하시고 또 세종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갔다 오시고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자, 쉴 틈도 없이 스픽스 대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요즘에 참 예상치 못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삭발까지 하셨는데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북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장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원래 북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런 갑작스런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이런 비대위원장까지 맡으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요. 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기자간담회 때 밝혔던 내용 중에서 간단한 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세상에 반대 없는 정책이 어디 있나? 반대 없으면 죽은 도시다. 일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주민들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래 50년을 계획하고 도시 재배치를 하는데 특정 지역의 이익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구 시정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 그건 허수아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이 발언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기자간담회 및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 마치 그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네. 상식과 공정이 있는 사람인 양 이 말을 하는데 네.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두 다 헛소리다. 헛소리. 예, 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소리입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올바른 시정을 펼치고 있다면은 왜 저희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예술 허브 네. 북구 건립 약속을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북구 45만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했는데 네.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반대가 아니라 불공정한 시정을 펼치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요구하는 권리이자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네. 또한 저희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북구 2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동 단체 230개 단체 네. 그리고 700개 통 주민들이 전부 합심하여 네. 스스로 일어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네. 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한 대구 미래 50년을 계획하고 예. 도시 재배치를 하는데 특정 지역의 이익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런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소리라면 주민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듣고 해야 할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의견 청취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북구에서도 이런 주민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자간담회 이후에 대구시는 지난 12일입니다. 그 문화예술 허브의 달성군 추진 대안으로 경부도청터의 2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그 도심 육화 특구 사업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업비는 시설비 1조 원 정도, 사업비 6천억 정도,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한 780억 원 정도로 해서 한 1조 7천억 정도 규모로 예상되더라고요. 이 도심 융합 특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정권에서 네. 2020년 12월에 도심융합 특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광주 상무지구하고 대구 도청 후적지가 이제 선정이 네.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도심 융합 덕구라는 것은 판교 테크노밸리 2가 모델이 됩니다. 네. 그 모델을 하려고 이제 발표를 했는 건데 산업, 문화, 여가, 주거입니다. 근데 네. 주거는 도청 후적지 근방에 이제 인근에 대구시 2030 계획에 의해서 네. 재개발 계획이 있어 정주 여건은 이제 거기서 마련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하고 여가를 네. 대구 교도소 그 후적지로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알맹이는 빼고 쭉정이 남은 상태에서 그 쭉정이에다가 재탕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온다 하면은 혁신 도시로 가야 하는 게 이제 법률상 맞는 건데 그러면 동구 주민들이 또 일어설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그 우리의 입막음을 하려고 계속적인 지금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당근책을 내놔야 되는데 당근책을 내놓는다는 게 또 우리 북구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지금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이 이제는 너무 속아가지고 이 말도 없이 그냥 뭐 했는 게 벌써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예, 몇천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부터 해서 네. 결정하는 게 전부 다 일방적이고 전횡을 이제 일삼는다 해서 저희들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여기에다가 도심융합 특구를 하고 아직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다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산업 기반 시설의 거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봤을 때는 지금 국책 사업으로 정확하게 대통령이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겠다고 약속했는 그 부분마저도 갈아엎는데 하늘에다가 지금 허공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런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구 주민분들 특히 또 위원장님께서는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지 한 8, 9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8, 9개월 만에 대통령이 약속한 이런 것들을 바로 뭐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니까 정말 속에서 천불나실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뭐 제가 위원장님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금 도청교로부터 그 복현오거리까지는 사실 조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도시 발전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본따서 그 도청터 주변을 그렇게 재탄생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가로막아서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17일 그 삼격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는 정말 주민분들의 그런 거센 항의가 담겨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뭐 시민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총 한 몇 명 정도로 추산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발대식 할 때가 네. 이제 지난 4월 10일이었습니다. 네. 4월 10일은 집회 신고를 매일 이제 500명씩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회 도구도 조금 소극적으로 좀 신고를 했다가 예. 그 며칠 지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어느 정도 반응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은 바로 1일 2,000명과 그다음에 집회 시위 도구를 10배 이상 이제 다 올렸습니다. 10배 올려가지고 집회 장소도 2배로 이제 더 넓혀서 이제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을 만든 게 총 900개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드셨네요. 1차에 600개를 이제 했고 예. 게시를 했고 300개를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이제 걸었습니다. 네. 그렇고 뭐 좀 남아 있지만은 대구 시내에 게시대는 걸었지만은 이제 원체 대구시에서 이걸 불시에 이제 막 수거해 가는 바람에 뭐 불법 현수막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예, 막 예. 일제 정비 뭐 해가지고 전에 안 하던 뭐 그런 것도 뭐 옛날에도 그래 잘 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납득을 하는데 네. 우리가 뭐 개인적인 뭐 이게 이익을 위해서 네.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민 45만이 이거 삶에 직결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심이 없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하거나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건데 네. 예,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강압적으로 떼고 뭐 압력을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정치 현수막들은 뭐 버젓이 걸려 있는데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들은 그렇습니다. 설치하면 바로 해체가 네. 되는 이런 정말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7일 그 삼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시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도청터 후적지 문화예술 후보 조성 이런 것들을 이행하라는 그 촉구 서명하셨는데 총 6만 6천 명이 서명한 서류를 그 세종에 있는 문체부에 전달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북구 주민 수가 한 42만 8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북구 주민 15%가 참여한 이 서명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북구 주민이 지금 도청터를 원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바꿔 산다는 거에 뭐 분노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서명에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했다는 거에 참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총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네. 서명을 했는데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빼면은 한 3, 4일 정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뒤로도 수독을 했는데 예. 이제 왜 직결을 해서 예. 우리 또 이제 철을 해야 되고 또 문체부에 갖다 줘야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뒤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한 6만 7천 명 정도 받았고 네.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시간을 더 했으면은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단기간 3, 4일 만에 거의 네. 한 7만 가까이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오늘 전달 안 된 것도 또 있거든요. 음. 뒤에 들어오는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 더 있었으면 북군인 마음이 이게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게 뭐 선출직을 뭐 어떻게 믿어봐야 네. 뭐 해주지도 않고 어디 간지 뭐 저것도 뭐 하여튼 아예 뭐 나타나지도 않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 북구 의회가 8박 10일 동안 이제 유럽 외유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그래도 한 중간에 귀국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부분을 오늘 저도 참 질타했지만 그래도 집회 시위에 동참할 테니 좀 받아달라 해서 네. 막 오늘 아침에 이제 결국은 뭐 받아주고 또 결의문도 오늘 우리 저 문체부에 냈을 때 네. 북구 의회 결의문도 같이 포함해서 그 전달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스픽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밝힌 대로 뭐 시청사 부지를 이전할 곳이 없어서 뭐 산격청사를 쓰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뭐 옛날 그 대구 교도소터가 이 문화예술 허브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북구 주민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뭐 볼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오늘 문체부 가셔서 뭐 담당 주무관이나 좀 높은 직급의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오셨습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그분도 우리 주무관님도 뭐 거기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달하면서 이게 이제 잘 그 전달이 돼서 네.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정도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주무관도 갑자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협상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달성군에 있는 옛날 대구교도소 터로 간다고 하니까 정말 난감한다던데 그런 게 좀 느껴지셨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안 해도 우리 네. 저 언론의 우리 기자님들이 예. 그 아주 수많은 분들이 전화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체부 네. 반응은 어떠냐 하는데 그것도 제가 다 전달해 들었습니다. 듣고 네. 참 난감하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자다 일어나서 뭐 어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쑥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한 가지 계획을 세워도 보통 실행을 하고 주민 여론을 듣고 해도 보통 5, 6년 정도는 최소 걸리는데 맞습니다. 이게 자다가 일어나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저희들은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언론사에서 문체부 담당 주무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그 내용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매일매일 어떤 보도가 나는지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문체부에 관련된 입장들이 언론에 나고 있습니까? 이제 언론에 지금 기자님들이 하는 내용은 일단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은 네. 먼저 이제 문체부의 그 이제 반응을 저한테 알려줍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통화하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저는 이제 그래서 다 들었고 네. 문체부하고 제하고 교감이 있어가지고 통화 이런 건 없고 네. 예, 그래서 들었는데
참 난감하다가 제일 많았고 문체부의 네. 입장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홍 시장이 독단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네. 이거는 국가의 국유지에 각 관련 이제 해당 주무부처가 문체부다 보니까 네. 문체부에서 용역을 주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갑자기 용역을 중단했다느니 뭐 기습 발표한 그 내용은 네. 전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라고 다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거짓말을 대구시에서 발표를 한 거죠. 네. 팩트 한 개도 없어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북구 주민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그렇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경부도청터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문화예술 허브를 지금 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땅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대구시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삼격청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따로 임대료를 내지는 않지만 뭐 세사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땅 그리고 문체부가 그 문화예술 허브를 추진하려고 용역까지 맡긴 땅을 지금 달성으로 있는 구 대구교도소 터로 옮긴다고 하니까 정말 그 문체부 담당자도 얼마나 황당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곁들이자면은 네, 이제 도청 후적터 이제 특별법 해서 네, 대전하고 광주, 대구, 경북 이제 의원들이 예전에 예, 서로 이제 합의해서 후적터가 이제 세 군데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방자치제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국유지와 매입하고 해당 지자체가 영구히 그 사용권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고 네, 현재 이제 우리 도청 후적지는 이제 문체부가 소관부서입니다. 국유지인데 국유지마다 이제 소관부처가 있죠. 네. 뭐 대구교도소는 법무부,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뭐 국토교통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관련 법이 좀 미진한 게 지금 서너 개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처리돼야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전부 다 이제 그 통과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것도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데 뭐 무슨 말인데 해도 우리 북구민들은 미치를 못하죠. 아직 그러니까요. 뭐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거나 그런 법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시간까지 북구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애가 타는 그런 심정일 그렇죠. 텐데 자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인 정책 때문에 사실 뭐 대구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뭐 북구 주민분들의 이런 불만도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구를 북구로 둔 국회의원들을 향한 불만도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들이 내건 현수막은 그대로 버젓이 달려 있는데 주민분들이 단 현수막이 없어진다면 사실 그런 목소리를 북구에 있는 북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선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시민들을 대변해서 앞에서 불편한 사항을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과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이제 뽑아놓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 이렇게 이분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반응이 뭐 홍준표 시장의 그 위세에 눌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주민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선출직은 뭐 일 안 하니까 그 때려치우고 우리가 그냥 나서서 하자. 이렇게 결의가 23개동이 전부 다 이제 결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뽑아놓은 사람을 일시키라고 해놨더만은 이거를 이제 하지도 않고 뭐 주민이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북구는 그 선출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얼마나 정말 속상하실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된 지 한 며칠 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맞습니다. 그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계획이나 또 마지막으로 스픽스 대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며칠 만에 뭐 홍 시장이 이제 이걸 뭐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고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 계획을 이제 했습니다. 집회 시위를 이렇게 장기간 하는 건 잘 없겠지만은 한 달간 하고 모자라면은 다시 연장해서 또 한 달 또 하는 걸로 해서 네. 북구 주민 23개동 전체가 이제 그 합심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제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뜻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뭐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네. 북구가 매번 이게 당하고만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때마다 그 선출직 그 의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했고 네. 북구 주민들도 그때도 너무 착한 분들만 계신지 몰라도 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통과해버리고 그렇게 일을 또 뭐 결정해버리고 예. 그래 나니까 이번에도 그 주민들 의견을 안 물어본 이유가 예. 안 물어봐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안 물어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을 다 덕하고 그다음에 의논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막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이 스픽스 이슈 추적을 끝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오선 국회의원 그리고 뭐 당대표, 원내대표, 두 번의 뭐 경남도지사 그리고 또 대구시장으로 왔는데 이렇게 대통령 당 후보급으로 나선 거물의 정치인이 왔기 때문에 대구시 발전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이렇게 조금 정말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치 못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분은 이제 여기 계실 분이 아니고 네. 저 위에 이제 서울 쪽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렇고 여기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네. 대구 경북을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기반을 자기의 뭐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반을 닦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슨 일을 할 때는 대구 시민들을 좀 존중을 해주고 네. 정책을 입안하거나 펼칠 때는 설명도 좀 하고 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거 뭐 그냥 그 관록에 화려한 관록에 의해서 뭐 그냥 내가 밀어붙이면 따라해 이런 식으로 무슨 옛날에 군사 독재 시대도 아니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요즘 많이 지금 옛날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정보에 빠르고 전부 다 이 시대에 또 민주적으로 좀 더 일을 처리하고 하는 마당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시장도 시정을 펼쳐야 안 되겠나 뭐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런 독단적인 일방적인 시장 운영 때문에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을 뭐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열음을 일반 시민분들께서 듣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구 주민분들은 이런 홍준표 시장의 독단적인 시장 운영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차오는 상태인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단순 홍준표 시장이 시장 운영 잘한다. 뭐 우리 대구시에는 거물급 정치인이 와서 시장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보면서 조금 홍준표 시장을 응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스픽스 이슈 추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북구 주민분들이 상당히 분노가 차오른 것은 홍준표 시장의 그런 독단적인 시장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슈 추적을 진행하면서 답답합니다. 북구 주민분들이 선출직으로 뽑아놓은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홀로 목소리 내고 계시는 우리 그 이성장 비대위원장이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